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의원님.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하나 그러게요. 다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1인 1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었지만 재수 끝에 통과되었다.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제 개정된 당원 개정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래 전부터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인 1표로 가는 것은 옳다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이 1인 1표를 통해서 당원 조건 시대를 여는 것은 맞는데 네. 이것과 함께 이 취약 지역, 즉 전략 지역을 어떻게 향후 우리는 전국 정당을 추진하는 정당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이게 필요했고, 또 하나는 우리 당헌상 전국 대의원 제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대의기구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권리당원과 전국 대의원의 권한을 어떻게 좀 나눌 것인지, 네. 표의 등가성은 그대로 1인 1표로 두더라도 네. 이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동시에 패키지로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1인 1표제만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은 부결되고 나면 좀 수계 과정은 더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예. 곧바로 다시 이번 당장 급한 것은 당직 선거 즉 1인 1표가 적용되는 당직 선거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1인 1표가 적용되고 있는 공직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당원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데 급하게 제수를 서두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당내 의견이 있었어요. 네네네. 어제 결과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랜 소신이기 때문에 찬성을 당연히 네. 누르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결과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중앙위원회 홍보도 좀 덜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도부가 이제는 전략 취약지구에 대해서 좀 보완한 내용을 어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압도적으로 될 줄 알았더니 6대 4란 말이에요. 61대 그렇죠. 39.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실리려면 그래도 최소 70%는 됐어야 예, 됐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지도부가 들였는데도 6대 4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네. 여전히 이 1인 1표에 대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좀 지도부의 이 시점에 이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구심 내지는 불신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봤죠. 그렇군요. 그 사실 뭐 TK 지역이라든가 부울경이라든가 강원 뭐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 하시는 분들은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전히 서부 경남권 지역만 하더라도 독립운동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맞아요. 정말 독립운동. 힘들게 네. 아직도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예, 민주당의 깃발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 지역사회에서 뭐 아주 빨갱이, 고립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특단의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네. 그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1인 1표 표의 등가성은 좋으나 그밖에 다른 소외된 지역 전국 정당을 늘 노선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개파에 줄 서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개파에 줄 서서 공천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눈치 보지 않고 뭐 당원들에게 잘하면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민주당에게 개파가 많습니까? 개파 보스가 있는 거예요? 개파 보스? 글쎄요, 옛날 제가 초선 때는 그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저도 예. 2012년도 대통령 선거를 지고 우리가 내부 평가를 하면서 탈개파 운동을 제가 그때 주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은태 전 그 의장님의 이 청년운동의 후배여서 그렇죠. 민평련을 함께했는데 민평련은 개파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정파였거든요. 어떤 정치 노선을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도 제가 사고 싶지 않다 해서 제가 그 선배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민평련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탈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내에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익적으로 자기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만의 정책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모임은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경계해야 되고 그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특정한 보수를 중심으로 선거 때 뭉치고 서로 공천을 챙겨주고 정책 이익을 나누는 그런 모임은 저희는 거의 이제는 없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당대표 말씀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는 달리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철저히 당원들로부터 검증받고 또 이 유권자 주권자로부터 지지받는 사람들이 공직선거에 그게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1인
이르기까지 네. 그렇게 우리는 다르구나 사람을 음. 만들고 키우는 과정부터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민주당에 뭐 개파 보스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저는 옛날에 다 청산된 정치 문화인 줄 네. 알았더니 여전히 민주당 안에 그런 게 있는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대표의 입을 통해서 이 내용이 새롭게 제기가 되어서 이런 걸 청산하는 차원에서도 이 1인 1표제가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당 대표를 하는 시절에 네. 제가 이제 한 번은 전국 청년위원장을 한 번은 을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을 예. 모셔봤잖아요. 예, 그때 예. 우리가 제대로 한 게 소위 시스템 공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 후보를 선출한 데 있어서 이런 사천, 개인적인 어떤 우중이 반영되는 잘못된 공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따라오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우리를 지금 계속 따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어떤 개파의 입김이 작용하는 후진적 그런 문화 네. 우리 민주당은 많이 저는 개선되었다 거의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보죠. 그 뭐 곁가지로 제가 최근에 이제 박민영 그 국민의힘 언론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민주당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 자기네는 그러면서 당원 주권주의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못 따를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뭐 오래 동원된 사람 네. 또는 너무나 이념의 색깔로 그냥 색안경을 낀 사람들 예. 뭐 신천지와 통일교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예. 조작된 당원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예. 우리는 되게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또 젊은 당원들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토론이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의 이런 합당 논의에 대해서도 저는 건강한 당문화다라고 일단 봐요. 민주당의 건강한 정당 문화다.